김용남 캠프에서 대부업체 대표의 이름이 나와서 파장이 크죠. 그런데 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호 캠프와 하정우 캠프에 류이재명 이용 세력 중 하나인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합류한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정우 후보가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출연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누가 막았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용남 차명 운영을 했다. 본인이 인정하는 녹음 파일이 또 등장을 했어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던지 800 현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TV조선이 확보한 김 후보 부친의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차명 운영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에서 매달 약 190만 원씩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저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거기서 무슨 급여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추가 녹취 내용에 대한 TV조선의 해명 요구에 김 후보 측은 가족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의미심장한 대목은 여기거든요. 동생으로 사업자 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용남의 동생은 아닌 거죠. 그리고는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 수수료를 먹으라 이 소리네? 이 얘기는 뭐예요? 또 다른 대부업체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은 대부업체들은요, 이름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낸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에 어딜 놀러 갔는데 거기 숙박업소에 배달 음식점이 쭉 붙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한 가게인 거 아시죠? 이름이 달라. 그런데 다 한 가게예요. 그래야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웹하드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웹하드 시장이 다 죽었죠. 그런데 옛날에 그 웹하드 막 폭력 휘두르고 이랬던 유명한 사람도 있었죠. 논란이 됐었던. 그 사람이 이제 웹하드계의 일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지 사장으로 내놓은 웹하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웹하드에서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할인해서 충전을 해줍니다. 충전 더블 이벤트 이런 거를 막 해요. 그래서 오우 웬 떡 하고 사람들이 충전을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먹튀해요. 그리고 바지 사장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게 웹하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웹하드는 결국은 사장들이 굵직굵직한 사람 몇 명이 대한민국 웹하드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대부업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똑같은 대부업을 하는데 사업자를 여러 개 내면 연락 오는 루트가 더 다양해지잖아요. 저수지는 하나야.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서 여기서 빌려주고 여기서 빌려주고 근데 나가는 저수지는 한 군데다. 자, 이렇게 영업하는 게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김용남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생으로 명의냈지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이건 뭐지? 아, 이게 대부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던지 800 현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동생 명의로 한다라는 다음에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수수료 먹으라는 얘기네? 이분은 동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자를 낸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차명 운영을 한 대부업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자, 김용남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명이 불가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김용남 배당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검사 출신들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요, 이건 배당받은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검사 출신들 이놈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답변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지금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이거를 염두에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놈들의 특성이에요. 배당을 직접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받은 증거는 없다. 자신 있게 나 배당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의심해요. 본인의 육성이 증거로 나왔어. 이것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또 부인할 겁니다. 얘네들은요, 법정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이건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라니까요. 자, TV조선에 제보한 사람은 김용남의 가족입니다. 김용남은요, 복잡한 가족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김용남 가족은 김용남에게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용남의 앞길을 완전히 박살낸 만큼 악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뭘까요? 유산 상속 과정. 이 과정에서 굉장한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머니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썰로만 돌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김용남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사실이죠. 한마디로 더러운 건 가족 이름을 쓰고 좋은 건 김용남이 했다. 그리고 김용남이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용남의 엄마가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채업으로 돈을 벌어봤으니 노하우를 알고 있죠. 그걸 김용남이 한 겁니다. 동생 명의로 만사부사 대부 한재민이라는 자기 똘마니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거기에 또 다른 사업장, 또 다른 차명운영, 대부업체 또 만들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종잣돈은 한 곳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노하우를 알고 있다니까요. 김용남은요. 김용남이요, 더 이상 가족사를 언급하기 싫다면서 입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완전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 해명조차 안 합니다. 자, 이건 TV조선이 뭘 더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용남은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김용남은 검사 출신이죠. 이걸 감안하고 상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상대 패를 알아야 자기가 배팅을 해요. 상대 패를 전혀 모르니까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검사놈들은요, 법정에서 내가 유죄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어도 배당받은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면 나는 재판 가면 무죄야. 무죄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는 괜찮아. 현찰로 찾아서 나 만날 때마다 주면 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현찰 거래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 없다. 그러면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당받은 적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들이에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패를 김용남은 지금 모릅니다. 상대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굉장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겠어요. 불법 대부업만 있을까요? 이 녹취 파일이 지금 김용남을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수년 전에 있었던 통화 내역들이에요. 이걸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김용남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더 가지고 있는지 김용남은 알 수가 없어요. 불법 대부업만 있을까요? 김용남이 했었던 그 수많은 나쁜 짓들, 이 가족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127억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서 재산을 숨기기까지 했어요. 그거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일까? 김용남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짓을 가족 이름으로 해왔을까? 자, 김용남은요, 정치가 하고 싶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을 다 가족 이름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김용남이 더 잘 나간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고요. 자, 아버지 취업시켜줬다고 생색을 내요. 재수씨도 내가 취업시켜줬다.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근데 TV조선이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190만 원이야. 최저임금이잖아요. 재수도 이 정도 수준의 보수를 주지 않았을까? 가족이 수수료 챙기라는 거지. 그렇지. 이 수수료는 얼마나 줬을까요? 굉장히 짜게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용남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바지 사장인 가족들은 알 수밖에 없죠. 근데 나한테 주는 돈,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족사의 힘든 일들은 다 미뤄.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정우입니다. 와, 하정우 목소리 하세요. 하정우 목소리 처음 들어봐. 하정우 목소리. 와. 네. 자, 우리 그 매불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불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부산 북구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인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하정우 후보. 감사합니다. 와, 처음이야, 처음. 화이팅, 화이팅. 하정우 후보. 네. 와, 저는 항상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만났는데요.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함께 모시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워낙 바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매불쇼는 사실 잘 모르시죠?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 주위에 지인분들이 매불쇼에 많이 나가기도 해서 실제로 좀 많이 보고 있었고, 네. 워낙 또 영향력이 큰 우리 또 진보 진영의 아니, 상식 진영이에요. 진보 진영 아니에요. 상식 진영입니다. 그렇죠. 예. 상식이 통하는 진영의 방송.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하정우 후보님. 하정우 후보님은 이제 사실 선거운동 이번이 태어나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게 있는데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어떻게 경청하는 건가, 주민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보면은 정말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진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나 하는 좀 아쉬운 부분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정우 후보님이 매일매일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열심히 뛰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부산 북구갑에 대해서 저도 그 후보님 이상으로 피가 마르거든요. 예. 저 한동훈이 아주 정말 너무 고통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네. 그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후보님? 네, 열심히 저희나 저희 캠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예. 지금 저쪽 후보 쪽에서 하는 물량 공세, 특히 외지인들 북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람 머릿수가 많은 걸 넘어서서 전세 버스를 왕창 대절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세무를 한다라든가 예. 혹은 선거 운동을 하는 다른 뭐 저희 캠프뿐만 아니라 저쪽 국민 캠프에 대해서도 좀 방해에 가까운 것들도 많이 하고 제가 지나가거나 혹은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막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선거운동 방해에 가까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북구 지역의 선거 운동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는 이제 불법이라는 거 우리가 엄청 예, 그거 많이 돼 있잖아. 예. 근데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쉴 수 있는 등록되지 않은 공간 휴게소가 있어. 예. 이거 사실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예. 다분하거든요. 요거를 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이거 어떻게 그 네네. 대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뉴스를 저희도 접하고 굉장히 어느 정도 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예. 좀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선관위에서는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좀 고발들을 포함한 신중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와 있는 분들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선거운동하는 방식, 그리고 움직이는 어떤 전반적인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의 선거 사무원 분들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딱딱딱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체계 없이 진행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동훈 후보의 뭐 이런저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불쇼가 아주 매일같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에게 좀 네네. 맡겨주시고 우리 하정우 예. 후보도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물량 공세처럼 뭔가 좀 뭐라도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아주 너무 다급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저는 북구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재수처럼 잘해라.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빼고요. 예. 하나는 살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는 상당히 소외되어 왔으니까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싸우지 좀 마라.
나 싸우는 거 너무 보기 싫다. 뭐 토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거티브하고 상대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정치 혐오가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주세요. 예. 그래서 발전이 필요한 상황에 주민들이 네거티브를 싫어하시니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정정당당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에 돌아가는 판이 그렇게 막 좀 정말 이제 정정당당하게 정책 얘기만 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저 많은 외지인들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만나보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원분들이라든가 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이 실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응원 메시지 주시고 소위 말하는 화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들이 후보님. 공개하고 있는 건 저만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번에 아무튼 간에 그 잘못되면 저는 진짜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가장 사랑했던 참모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많이 시키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예. 그런 내용들도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지역에서는 전재수 후보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전재수 후보에 대한 사랑, 이 북구 주민이 키웠다라고 내 아들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예. 전재수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렇지. 그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예. 전재수 후보를 괴롭히고 그리고 회방 녹화할 사람이 되면 전재수 후보가 힘든 건 둘째치고 북구 발전도 어렵다. 머릿속에 본인의 머릿속에 북구 발전만 생각이 있는 사람과 네. 북구는 모르겠고 북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성장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서 북구를 이용할 사람 도대체 누가 적합한가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내가 진짜 유권자면 진짜 나는 당연히 하정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민심 뭐 요동친다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 갖고요. 예, 일단 뭐 설문조사 수치와는 별개로 과거 점점 가면 갈수록 실제로 만날 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직접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저쪽은 이제 하얀 옷 입은 분들이 막 이렇게 야유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선거 운동할 때 좀 이렇게 방해에 가까운 것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하얀 옷 입은 분들을 빼고 나면 그렇게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명 될까 말까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저쪽이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보통 선거라고 하면은 그 지역 내에서 지인들끼리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비슷한 연령대끼리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밴드웨건 효과처럼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후보님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맞는 얘기가 아닌 혹은 과대포장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후보님 뭐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재수 후보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맞습니다. 또 전화 연결해 갖고 우리 하정우 후보님의 강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AI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후보님 뭐라고요? 예산을 진짜 가장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전화 연결 여기 좀 그렇죠. 아쉬워요.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우리 쪽에서 한 명 내려 보낼 테니까요. 예. 아무튼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무조건 좋은 성과 냅니다, 우리. 그럼요.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도 쫄지 말고 쫄면 지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말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북구가 선거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쫄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북구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였습니다. 지금 민심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뭐 10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제발. 예, 10번 그래프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채널A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다자대결 조사에서 지금 민주당 하정우 32.9, 무소속 한동훈 34.6, 국민의힘 박민식 20.5. 그래서 이제 박민식과 한동훈 두 명의 이제 보수 진영의 경쟁에서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약간 이제 승기를 잡은 것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하정우 후보는 이제 뭐 30% 중반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제 이런 흐름들 결과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긴 한데, 이 지역이 한 인구가 유권자가 12만 정도 되는데 조사가 언론에 공표된 것만 한 25번 정도. 그다음에 또 정당과 후보들 측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40번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에 피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 5월 초에 이제 이루어진 조사들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와요. 근데 이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요 한 달 몇 주 사이에 이렇게 크게 바뀔 수가 없는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약간 피로도를 가지신 분들이 진영으로 좀 나눠져서 다르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이념 성향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사들에서. 근데 이념 성향층에서는 이념 성향이 사실은 바뀔 수가 있어서 그건 고정된 것이 딱 반반이 되어야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방금 말씀드린 조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500명 정도 조사인데 여기서 보수층은 이제 176명이 응답을 했어요. 500명 중에. 근데 진보층이라고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분은 89명.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크네. 그러니까 물론 차이가 이제 이 부산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수 비율이 높긴 한데 2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조사들이 이제 만약에 약간 이제 40, 50대 좀 진보 성향층들이 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참여도가 꺼려지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접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 부산 북구갑 저는 진짜 너무너무 관심지였구란 말이죠. 캠페인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까지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중앙 언론과 우리들의 호들갑이 한동훈을 키웠다. 한동훈은 그래요? 쉽게 말하면 건드리고 때리면 커지는 사람입니다. 자, 한동훈은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론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관심 받게 해요. 근데 우리라든가 국민의힘은 전통적이고 강한 밑바닥 지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자꾸 때리니까 커진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이제 전략 실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근데 그 보수 언론에서는 때리는 게 아니라 엄청 키워요. 키웠죠. 네네. 키웠죠. 근데 같이 우리도 호응했잖아요. 우리도 지도부 내려가가지고 뭐 분위기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저는 한동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획을 한다면은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간의 어떤 이 논쟁 매치가 만들어진다면은 전통적 지지층이 그쪽으로도 결집하고 우리도 결집하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박민식과의 대립. 네, 그리고 이게 동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준석의 동탄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동탄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 여론이 표에 연결이 됩니다. 동탄의 아파트에 우리 앞집에 우리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선동운동하는 것보다는 중앙 여론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30년, 40년 같이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탄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은 자기 지지층 내에는 비토층이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자기 지지층 내에도 비토층이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여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즉 한동훈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의해서 가기가 어렵고 왼쪽으로 오니까 사실 중도 진보로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그 표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하정우 후보가 우리 표를 다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냐? 전통적 보수와 싸워서 결집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박민식과의 싸움의 장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안 하셔도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인 찾기를 전통적 도시에서는 지인 찾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결정적 승패의 원인입니다. 사실 지금 지역 분위기는 한동훈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뭐 이게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은데 취재를 좀 해보면 지금 약간 서동요처럼 전시한국이라는 말이 계속 돌아다녀요. 지역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재수를 시장으로 그리고 한동훈 국회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층에서도 나 전재수는 찍어줄게. 근데 하정우는 못 찍겠다. 요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 말이 안 돼. 예, 이게 있는 건 확실하니까 사실이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 후보는 지역에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됐지만 지금은 공중전을 통해서 지인 찾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박근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 얘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됐어. 22년 선고 받았어.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 피고인 추경호 후보 지원했고 충북 옥천 찾아서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지원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도가 대전도 방문을 했고 지금 부산도 가고 또 28일에는 강원도 원주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장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대구시장 지금 7번 그래픽 한번 보시면요.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7번 그래픽 보시게 되면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앞부분에는 좀 이전 조사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조사들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 앞서는 이제 결과들이었는데 최근 조사들에서는 이제 ARS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보다 이제 살짝 앞서는 이제 결과들이 최근에 이제 몇 개들이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뭐 팽팽하거나 또는 김부겸 후보가 우세한 결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ARS 조사들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약간 이제 격차가 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 면접원 하는 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데 ARS 조사인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같은 지역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투표율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러면 투표장에 중도층이 많이 나오면 유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전화 면접 조사의 결과의 유사성이 높아져요. 그럼 높아진다는 건 어느 정도냐? 그럼 뭐 한 60% 가까워지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투표율이 좀 현저히 낮아진다. 한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다 할 경우에는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중도층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자동응답 방식의 응답 전화 방식의 조사 결과들 팽팽하게 붙어 있거나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결과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너무 좀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전략가 쪽에는 있을 수 있겠고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주 한 중반 정도부터는 아마 투표율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중심 캠페인으로 아마 이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민심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나오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표에 도움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비판의 방식들도 우리가 세련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외롭고 당신들이 버렸던 박근혜를 끄집어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안철수당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안철수당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찬성했고요.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은 MB계로서 박근혜를 열심히 저격했던 사람이고 2017년 탄핵 때 아마 그분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기회주의적 처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박근혜와 싸울 필요 없어요. 박근혜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의 외로움, 박근혜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후보들의 기회주의적 처신들, 얄팍한 처신들 이런 것들을 비판해 나가면서 결국은 감정의 곡선을 우리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도 간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부산 북구 갑에 가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한동훈 후보 대신에 박민식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언론은 막 그런 식으로 할 얘기들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박근혜가 간다고 내가 박민식 안 찍을 생각이었어. 박근혜가 와. 야 그럼 박민식 찍자.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박근혜를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찍을 건데 내가 그럼 원래는 한동훈을 찍을 건데 박근혜 왔으니까 박민식 찍을게. 이게 아니라 투표율 자체를 올리겠다. 이게 사실은 부산시장과 같이 아마 동행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시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뭐 그림을 띄워줄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 투표율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전재수 후보랑 박형준 후보의 선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략 차이를. 박형준 후보는 계속 유세를 다닙니다. 현장을 계속 가서 유세를 다니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전재수 후보 측은 보세요. 다 선거 사무소에서 일정이 있죠. 단체들이랑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유세를 해봐야 사람들 마음을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조직표를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데려오는 이유가 내가 원래 전재수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겠어라기보다는 투표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렇죠. 50%, 60%는 안 돼요. 5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를 데려오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진영에서 잘못된 생각을 전략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대는 실수하고 잘 안 될 것이다. 늘 우리가 잘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게임입니다. 그 가정하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이도 또 등장했거든요. 개인 비리로 23년형 선고받았다고. 근데 튀어나왔어요. 이명박이 저러고 튀어나왔고 이명박이는 내 마음속 스승과 이거 진짜 이거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진짜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저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민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번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서울 조사인데요. 맨 위에 보게 되면 민주당 정원호 45. 가장 최근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34입니다. 이게 이제 16일부터 20일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두 후보가 다 40%대 있는 조사들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양쪽 진영이 일정 부분 항상 충분하게 있잖아요. 그 방식들 그분들이 이제 응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양쪽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밑에 두 개의 조사가 자동응답 방식이니까 두 명 다 40%대 나오고 있는데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표심을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서는 오세훈 후보가 30% 중반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마음을 충분하게 이제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수층의 결집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근데 캠페인을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가 공세하고 정원호 후보 측은 방어하는 수세적인 캠페인이 지금까지 사실은 왔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관련한 부분으로 공수가 이제 바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원호 후보 측이 거의 처음으로 공세적인 캠페인을 최근에 하는데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상하는 흐름들 또 오세훈 후보도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던 상황인데 철근 누락 관련한 사안이 정원호 후보한테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이 추가적인 논의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이슈로 이제 전개될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상당히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벨트 선거가 워낙 이제 강력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어떤
TV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남은 기간 네. 그 상당히 어쨌든 이 판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우리 대표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 철근 누락은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대표님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철근 누락 생명. 이거는 네. 진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말을 없어. 좀 보태도 될까요? 아 예. 철근 누락이 좋은 게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끄집어낼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아니고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선거 전략을 분석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 예. 실제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김관영 무소속 후보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세일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네. 저는 뭐 김관영 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예, 그런 좀 전략들을 각 캠프에서 한번 짜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